오늘 뭐 시장 보면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장도 안 좋았고, 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채권이나 환율 관련해서 상품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마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또 보면 미국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해외 시세는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이게 뭐 장 출발할 때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장 마감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업종 한번 보면 형지, INC 이런 거는 천하 상한가 갔던 것 같고, 오늘은 한수원 관련해서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신축 산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G2 파워나 그 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 티타늄 국내 자원 개발,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MOU, 뭐 광산 다 해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그냥 모멘텀 있으면 하는 건데, 회사가 실제적으로 이런 광산이나 이런데 실적을 내는 곳을 거의 못 봤습니다. 뭐 대장스티도 한수원하고 같이 했고, 우진이 아마 최근에 원자력 관련돼 있는 거 보고서 봤을 때는 가장 조금 괜찮은 회사였는데, 움직임은 크게 한번 해먹고 나서는 좋진 않았던 것 같고요. 여기서 역시 한수원 관련해가지고 원자력 발전돼 있는 거, 그 다음에 풍력이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나라만 돈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중요한데, 영국에서 풍력에너지협회가 최근 1년간 전세계 부유시 풍력해서 파이프라인 만들고 이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2025년까지는 이제 프로젝트 끝내고 실제 시행을 하겠다 하니, 이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력 쪽. 그 다음에 드론, 행안부에서 가평 드론 배송 서비스 이야기하면서 드론 관련주들 좀 움직였고요. 2차 전지 3분기 매출액 시장 전망이 하향하면서 2차 전지가 빠졌는데, 어제 보고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결국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그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하락은 크게는 상관없지 않을까. 이 뉴스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크게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장 자체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안 좋고, 리츠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신뢰 부분을 깨는 행동을, 이제 경제 문제를 정치에 갖고 와가지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안 그래도 연말에는 이제 재무제표 맞춘다고 이 단기 자금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런 게 터져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PF 쪽, 이제 증권사도 그렇고 저축이나 이런 쪽에서 PF 쪽이 수익이 당장 많으니까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하나씩 부실, 특히 외국 쪽에 부동산 투자한 거 알게 모르게 사기당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0억짜리 산다고 해가지고 200억 모아갖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다른 데 투자하다가 그게 터져버리니까 같이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종종 알게 모르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부동산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엔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엔트플러스 거 한번 컨닝을 해보면, 여기도 역시 원전 관련된 종목들 계속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주, 그 다음 UAM 관련된 것들 말을 했고, 재건주들 갑자기 미국 우크라이나 합동 TF팀 구성했다 이야기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 거의 2시 반
셋이 다 돼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데모 이런 거 그냥 지금 한 5, 6% 먹고 팔아버렸는데 좀 아쉽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 회사 좋은 거고 이런 것도 조금 보면 될 것 같고요. 티타늄 한동원 관련된 거 A 프로젝트 뭐 그렇게 있었습니다. 먼저 시장 한번 먼저 보고 하면 일단 우리나라 지금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수급이 뭐 증권펀드 나오기 전에 뭐 지금 벌써 채권 쪽에 돈 먼저 넣어준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증권펀드 언제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공매도를 그냥 열어놓아 버리니까 이게 사실 공매도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시장은 사실 공매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긍정적으로 밸류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액티브 펀드가 있다든지 아니면 헤지 펀드나 이런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금은 대부분 다 패시브 펀드인데다가 연기금 자체가 뭐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계속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매 매도 쳐놓고 프로그램을 때리고 수익 내고 사버리는 계속 그런 구조로 가서 수급이 계속 꼬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차피 MSCI 선진국 편입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공매도 이게 뭐 장이 빠지니까 안 좋고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게 긍정적인 투자를 하는 밸류에 따라 가지고 진짜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배당을 주고 이런 게 안 되는 거 수익 매매를 하는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맞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공매도를 해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안 좋은 것 같고 수급 자체도 크게 좋지는 않게 끝난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일단 장 마감할 때는 좀 말아 올렸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일 해외 시세를 따라 가지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요 구간 지금 오늘이 요 구간이고 내일 이렇게 올라가면서 7, 8달 실적 시즌 우리도 똑같이 실적 시즌이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뭐 리포트 중에서는 지금 이 구간을 7, 8월하고 비슷하다고 한 이그전 KB증권 이그전 거 조금 괜찮게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서 저희 좀 설득력이 있었고 넷플릭스 실적이 재미있는 이유도 괜찮게 설명을 하고 있었고 11월하고는 좀 다를 거다. 왜냐면 11월 1일, 2일날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발언을 할 수 없을 거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서 밋밋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면서 생각보다 환율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은 조금 괜찮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어느 부분 단기적인 랠리가 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조금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살짝 밀리고 있고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크게 수익 매매하는 정배열 수익 매매하는 저는 뭐 볼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두산 계속 뭐 말씀드리는 로봇 관련돼 있는 것 중에서 대형주는 두산 오늘 나노신 소재를 어저께 괜찮게 봐서 매수를 했고요. 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CNT 그 다음에 응급제 그 다음에 뭐 캐파 계속 늘리면서 하니까 뭐 손절 라인은 81,000원 정도 잡고 안 깨지면 들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 외에는 영풍정밀이 뭐 조금 아마 요때 한번 매수해서 수익 내고 팔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인데 영품하고 고려아연하고 약간 뭐 지분 구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받아놓은 수주가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높다는 종목이니까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모 그때 사가지고 이날 팔았죠. 팔고 나서 급등을 해버렸는데 장이 좋았으면 좀 더 들고
정도 되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장이 안 좋으면 기대 수익을 좀 낮추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중에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익절 안 했다가 밀리면서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좀 아깝죠. 그냥 갖고 있었으면 아마 요새 보통 때는 일부 팔고 일부는 들고도 있었을 법한데 그냥 다 팔면서 수익률이 크게는 많이 못 먹은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장이 저는 2014, 15년도랑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보고요. 계속 미국이 딱 강달러를 가면서 시장을 엔화도 뭐 지금 보니까 40% 올랐더라고요. 단기적으로 환율, 엔화 환율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봐서 뭐 브라질 채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위주로 봤지 엔화나 이런 걸 잘 보지 않았는데 환율에서 보니까 엔화가 일본 엔이 이렇게나 많이 환율 올랐다는 건 가치가 빠졌다는 이야기니까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요소부터 하면 21년부터 하면 거의 40% 넘게 뭐 좀 안 좋죠. 이런 부분들 환율 관련해서 반해치 상품이라든지 파생 상품이 터져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2015년도 때처럼 그때도 환율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리고 17년도에 반도체 사이클 올라오면서 시장이 좋았었는데 똑같이 되지 않겠냐. 한번 내급등 후에 박스권을 거치고 다 매물이 소화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정치권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려하고 있는 국채라든지 채권 부분, 그 다음에 파생상품 환율이 안 터져서 그냥 좀 단기간에 고환율이죠. 아니 그 고금리죠. 누가 17%에서 20%도 올랐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노출되어 있는 신용 리스크라든지 개인들, 기관들, 법인들 이런데 신용 리스크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0%대 금리에서 4%면 4배나 오른 거니까 10만원 이자 내던 게 뭐 40만원, 50만원 그 뭐 10억 이자 내던 거를 40억, 50억씩 내게 되면 한계 기업들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좀 잘 대처가 됐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누굴 죽여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요런 구간 잘 버티면 보통 23년 말 정도 되면 중순 지나면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풀릴 수도 있어서 24년까지는 좀 잘 버텨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방망이 짧게 잡고 현금 많이 갖고 가시면서 짧게 수익을 내시든지 아니면 나는 가치 투자니까 가치 좋은 거 계속 보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가격 오면 조금씩 모아가는 거. 결국은 이게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베팅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한번 주말에 시간이 나면 자금 관리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